일어나. 기다려. 월요일이 원래 힘들죠. 월요일 5교시는 원래 힘들긴 해. 자, 5교시 지났으니까.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요거를 좀 공감적 듣기란 말이 있는데, 공감적 듣기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로 나뉩니다. 이 공감적 듣기를 크게 나누면. 그러면 적극적 들어주기 뭐고 소극적 들어주기는 도대체 뭘까요? 소극적 들어주기. 소극적 들어주기가 뭔 같아요? 소극적 들어주기. 뭘 갖다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할까?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만 듣는 거. 아, 가만히 그냥 말하는 것만 듣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럼 적극적 들어주기 뭐예요? 적극적으로? 막 귀를 막 입에다 갖다 대고 야, 빨리 막 이걸까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소극적 들어주기가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소극적 들어주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이제 고민 상담하러 이제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핸드폰에 주식 오르나 내리나 그것만 연락 오면서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서 뭐래? 저 제가 지금 고민인데 근데 선생님이 막 핸드폰 보고 있어.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큰맘 먹고 왔는데 그러시면 듣고 있어. 아, 이게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이런 게 소극적 들어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게 소극적 들어주기라면 적극적 들어주기는 그래 말해 뭐 누가 너 괴롭혀 씨발놈 이러면서 내가 다 죽여버릴게. 이게 적극적 들어주기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극적 들어주기라는 것은 이제 먼저 소극적 들어주기라는 것은 이런 게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예요. 일단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서 호응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 부모님이랑 무슨 갈등이 있어갖고요. 저는 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무조건 의대를 가라고 뭐 어쩌고저쩌서 그래? 네 꿈은 공대야? 너 꿈이 뭔데? 뭐 이렇게 그러면 너의 꿈을 얘기해야지.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의대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피만 봐도 막 기절할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응? 네 마음 내가 10분 이해한다. 10분만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호응해주고 이렇게 이제 집중해주고 이게 이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호응해주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극적 들어주기는 뭐냐면요. 적극적 들어주기는 바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는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야. 요런 거 이제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재구성해서 물론 이제 반응을 좀 보여주는 거죠. 요약하고 재구성. 만약에 어떤 이제 여자가 친구에게 자기 선 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선을 봤는데 그 사람 참 괜찮긴 한데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고민이야. 어떤 게? 뭐 기업 직장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라서 조금 연봉도 작고 그렇게 뭐 안정적일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위로 누나가 4명이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이제 들어주던 친구가 그러니까 네가 어제 선본 남자의 조건이 한마디로 시했다 뻑이구나. 이렇게 네 남자의 조건은 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적극적 들어주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이제 대화에 이제 우리가 화장 문제 대화에 이제 어떤 두 사람의 대화가 나타날 때 이렇게 호응해주고 이런 것들 호흡적 들어주기.
그 다음에 요약하고 재구성까지 해주면 적극적 들어주기. 이걸 알아야 이제 선택지에 A는 B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 들어주기를 해주고 있구나. 소극적 들어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그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찾아보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이면 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문법에 비하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함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화작은 뭐 별로 공부할 게 없네. 그리고 너무 등한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학습 시간이 덜 투자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반대로 어떤 애가 화작에 꽂혀가지고 일주일에 공부를 만약에 20시간 하는데 일주일에 자습을 만약에 한 20시간 하는데 화작을 한 15시간 하고 수학은 1시간 반 하고 영어는 30분 하고 이건 바보죠. 그지? 아무리 그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뭐 국어의 다른 영역이나 뭐 수학, 탐구, 영어는 하면서 화작은 한 4달에 한 번 책 20분 볼까 말까 이래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중. 근데 엄매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되긴 하는데 전혀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부터 이제 기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화작에 임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봤던 그 이제 4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이제 학생의 발표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문이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제 내용의 발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화법이죠. 화법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듣고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읽고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학 독서와 똑같아. 여기 보시다시피 한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의 이제 지문이 나오면 이제 문단 번호를 꼭 이제 붙이고요. 문단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해.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를 잘 보시면 잘 봐. 1번 선지를 보면 발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2번 선지를 보면 뭐가 나오니? 발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런 선택지, 얘가 1, 2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이제 보겠지만, 만약에 얘가 4번이나 5번 선지로 나와도 얘는 그 순서 상관없이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번 선지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 안내. 자, 1문단 내용 읽어보셨죠? 1문단에 발표 순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있었어. 그리고 얘가 답이야. 그럼 이거는 1번 문제는 1문단만 보고 그냥 답 나왔습니다. 끝. 그냥 끝. 그러니까 아예 특정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이 선지만 가지고. 1번 선지는 뭐야? 마지막 문단 보라는 얘기. 2번 선지는 뭐야? 첫 문단 보라는 얘기. 발표 순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게 중간 3, 4문단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문단에 없으면 이건 없는 거야. 1문단에 없으면 없는 거야, 이거는. 2번 선지는. 근데 1문단 보세요. 이제 청중들에게 말 걸으면서 뭐 잘 모르시는군요. 뭐 놀란 분들이 많군요. 뭐 이러고 있지. 발표 순서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2번 바로 지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순서대로 이걸 한번 쭉 읽는 건 맞는데 1번 문제만큼은 5문단 먼저 보고 이제 1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술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 자, 뭐예요?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주요 내용 언급하며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 촉구, 관심 기울이자고 얘기했잖아. 그냥 5문단에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답을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빨리 익히고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이 화작은 거의 고정된 유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다른 영역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문법은 근데 워낙 양이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화작은 이제 어차피 지문의 내용은 수능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이 그냥 써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뭐 어떤 책에서 따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거기 뭐 3, 4, 5번 선지를 봐도 전혀 이 글 발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건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아마 지금 풀면서 찾았을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여기 봐봐. 보기는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야. 자료를 A, C에 활용한 방안. 그러면 이제 A, B, C가 딱 중간 2, 3, 4문단이잖아. 그러면 자료 1번 보기에서 한번 보세요. 자료 1번 보기 보시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낸다. 신문 내용이고 그 다음 자료 2번 작가 인터뷰야. 소설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작가가 한 말이야. 자료 3번 보고서야.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창작적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요 보기의 자료를 본 다음에요. 선택지를 보니까 1번 A고 2번 3번 B고 4번 5번 C잖아. 그러면 요거는 자 봐봐 2문단 거기 A 읽고 1번 바로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문단 내용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과 유사한 문제 해결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여 정보를 해석, 추론하며 학습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1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세요.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문단에서 각 단계의 차이점을 일단 얘기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런데 뭐 자료 1을 활용하고 그걸 떠나서 이 문단에서 각 단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자료 1번을 활용했다. 이 문단 즉 거기 A의 내용이 단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료 1번을 뭐 활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지. 이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보는 거야. 이제 B 부분 3문단 자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곡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화면 가리키며 여기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 일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인간의 창작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정이 미흡하고 사건 전개 개연성이 떨어지며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랬고요. 아까 자료 2번 작가 인터뷰 봤잖아. 그러면 이제 2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여기 3번에 2번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데 자료 2번을 활용해. 자, 한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그 B 부분에서 한계에 대해서 뭐야? 배경 설정 비율, 개연성 떨어지고 인물의 감정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아까 작가가 한 자료 2번 뭐야? 소설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 창조해내야 되고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한계를 제시하는데 이 자료 2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같은 내용이니까 이걸 가지고 2번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너무 졸렸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징소리를 한번 들려볼까? 우리 전통 그 악기 중에 징이 있죠. 징소리를 학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징도 날라나 모르겠다. 이 징소리가 나네요. 비슷하게 납니다. 이 징소리를 듣고 잠을 좀 깨십시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이미 답은 나왔지만 이제 3번 한번 간단히 보면 이제 역시 B 부분인데 봐봐.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자 아까 B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얘네들이 창작의 영역을 확대할 수 것이다. 그래서 예술작품이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자료 1번, 2번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없지. 그거랑 지금 보기에서 보여준 자료 1, 2번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4문단 거기 C 부분 거기를 보시면요. 자, 그런데 최근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인간 창작물 복제 분석하는 데서 저작권 침해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저작권이 프로그래머에 있냐 이를 직접 창작한 인공지능에 있냐 이런 대립.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놓고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우고. 왜냐면 인공지능이 막 거짓말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법원에 고소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 4번 선지 보니까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3번. 자, 이게 지금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라고 지금 했는데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라는 거 자체를 C 부분 즉 4문단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5번은 더더욱 말이 안 돼.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이 작업한 결과야. 이거 말이 안 돼. 인공지능이 창작한 건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지. 뭐가 인간이 작업한 결과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까 2번 빼고는 답이 될 거리는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사실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이 정도는 쉽게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화작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몇 개 어려운 문제만 우리가 잘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간 두고 꼼꼼히 잘 읽기만 하시면 답은 거의 나와요. 그래서 화작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역으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 쉽거든. 그러니까 화작은 껌이구나 하고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일정 기간, 일정 시간만 이제 투자해서 화작 문제를 풀면서 감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애들 이제 다른 친구들 뭐 엄매 선택한 애들 막 문법 공부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 공부하면 돼? 국어의 다른 영역 공부하든지 수학이든 뭐 탐구든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어차피 저 대학은 뭐야 국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그지 총점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표점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매를 선택하는 특히 이제 이과 저 의치한 최상위권은 대부분 다 엄매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 표점이 높아요. 같은 100점이어도 표점이 높거든. 같은 100점이어도 화작으로 100점 맞으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148점이야. 근데 엄매로 100점 맞으면 150점이야. 2점 높잖아요. 근데 그 2점이 의대 나는 나머지 똑같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만약에 A와 B인데 어떤 학생이 나머지는 똑같이 점수가 근데 국어도 둘 다 100점이야. 근데 하나는 엄매고 하나는 화작이고 하나에는 그래서 150점 받고 하나에는 148점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치안에서는 어느 정도 작용하냐면 만약에 그 엄매 선택한 학생이 서울에 있는 이게 빅5 의대를 갔다. 근데 똑같이 얘도 만점이었는데 얘는 오로지 화작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얘는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있는 다른 의대도 못 갑니다. 그냥 지방 의대 중에 제일 좋은 데 정도 갈 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2점 가지고 의치한 그쪽에서는 그 2점 가지고도 그런 차이가 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엄매를 선택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나중에 고민을 다시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건 아까 어떤 애가 엄매는 선택해서 150점을 받았고 어떤 애는 화작을 선택해서 148점을 받았는데 나머지 과목의 A 학생은 2등급이어서 있다면 나머지 화작본 애가 이제 나머지도 1등급이야. 그럼 당연히 그 화작본 애가 훨씬 좋은 데를 가겠지. 나머지 과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할 때 엄매 화작만 차이 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화작을 선택해서 다른 영역을 열심히 해서 다른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또 얘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너는 이제 일단 현재 시점에서 화작을 선택했다면 화작은 어려운 영역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나머지 좀 더 다른 엄매 선택자에 비해서 남는 시간에 다른 공부, 수영탐 다른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그냥 답 너무 쉬워. 그래서 5번 그냥 확인만 해보면 되겠어요. 거기 학생 2와 3이 자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얘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그런 걸 뭐 여기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6번 요거는 이제 작문 영역에만 해당되는 그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에 거기 기억 디귿을 고려하고 가를 작성했다 할 때 그럼 봐봐 이제 가 내용은 읽어보셨겠죠. 이제 학생의 일기 거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어려움 아니니까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초고 다로 갑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글이야. 자,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이제 문단번호 붙여서 자 1, 2, 3, 4, 5문단 이제 번호를 붙여놓고요. 학생의 초고 한번 볼게요. 이제 다글을 볼 테니 봐봐.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개인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의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들 중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가 적절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했고요. 자, 이 문단에서 잊힐 권리가 뭐냐? 거기 자신과 관련된 과거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가령 A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것, 사진,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되는 것이 관련하여 A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죠.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글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거기 중간에 3문단 중간에 보면 한편 사생활 침해라고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 삭제할 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현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이 소극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묶인 4문단 우리는 인터넷을 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해. 그에 따라 개인의 사진, 자유로운 생각 등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주로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진첩이나 일기장 등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여러 인터넷 공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많잖아요 지금. 잘 뭐 이제 이사회 뭐 인별그램이라든지 뭐 요새 거의 이제 거의 엄마도 잘 안 써요 요새, 그지? 카카오 스토리 할머니들이나 이제 쓸 그지? 뭐 이런 것 이제 어디 남아 있잖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미니 홈피라는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지금 다시 그게 또 유행이 된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요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A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있어 이거 당연히.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글을 쓰다 보면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연설이긴 하지만 요런 거 있죠. 예상되는 반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요런 거는 글에 잘 나오는 편이야. 보통 어떤 주장이 나오면 예상되는 반론 같은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해봐. 물론 그 잊힐 권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물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해. 즉 이 잊힐 권리를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야. 알겠지? 자, 그러나 이제 여기 글쓴이 학생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그러나 그 권리들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찬성하고 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가의 기억 디귿을 고려하여 이제 다를 작성했을 때 학생의 초보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그러면 이거는 그 다글의 글쓰기 전략을 이 선지에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1번 기억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자,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이 1번 선지가 맞구나. 이게 이제 모든 답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맞다면 왜 맞는지, 틀리다면 왜 틀려서 얘가 답인지. 그러면 요 1번 선지의 내용은 거기 학생의 글이 총 5개 문단인데 몇 문단에 있어요? 1문단에 있잖아요. 1문단에 있었잖아. 그지? 자, 분명 1문단에 있었지. 디지털 흔적의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1문단에 있는 거야. 자, 2번. 니은을 고려해 이칠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거는 2문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2문단. 왜냐면 예를 든다는 게요. 여러분들 그 이거 있죠? 이 단어 나오는 2문단 거기 두 번째 문단 가령 이게 다른 말로 뭐야?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가령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칠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이칠 권리의 개념 2문단에서 얘기했으면서 가령 즉 예를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니은을 고려해 이칠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을 제시한다는데 요거 있어 없어? 이칠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 이칠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 역시 몇 문단에 있을까? 2문단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요. 이칠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이 거기 2문단의 끝에서 세 줄 읽어보시면요. 이 권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알겠지? 왜 중요해? 불안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자,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 제시했죠? 했습니다. 자, 4번 이제 디귿을 고려해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은 어차피 처음에 읽은 거니까 디귿을 고려해서 이칠 권리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소개하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제시한다. 이거 아까 5문단에서 바로 확인했던 거잖아. 그지? 이거. 자, 그런데 이제 5번 보시면 디귿을 고려해서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로 이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자, 기술 한계 때문에 이게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기술 한계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지. 5번 답 찾는 건 사실 역시나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중간에 있는 나 있잖아. 학생이 수집한 자료. 이걸 가지고 다를 작성했을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일단 이제 나의 내용도 읽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1번 봐봐. A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서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거는요. 선택지를 잘 보면 이 글에 즉 다글에 있냐 없냐가 일단 답이 되는 가장 큰 이제 요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게 맞으려면 그 다글에 학생의 초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5문단에 있었잖아. 5문단. 5문단에 끝에서 한 5째 줄. 많은 사람들이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요 문장. 요것 때문에 1번이 맞는 거야. 이거. 그 다음 2번 이제 B에 대한 해석 거기 B 거기 뭐 이제 우려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 얘기였었잖아. 그러면 2번 선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그 부분인데 이 문단에 거기 뭐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있었지? 그걸 통해서 제시했어요. 제시했고요. 자, 3번. 이제 C의 내용을 찾아서 C. 이칠 권리에 관한 법률인데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법률에 따르면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3문단 앞에 한 두세 줄 읽으면 나옵니다. 자, 4번. D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한계를 제시했다. 3문단에서 한계 얘기했잖아. 소극적으로 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5번. E를 일반화하여. 자, 거기 전문가들이 현실의 법률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요거를 자, 일반화하여 인터넷 공간이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만큼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 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알 권리의 보장이 그지? 알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라는 거 5문단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걸 갖다가 이를 일반화해서 하면은 이게 내용이 주제가 완전히 흐트러지는데 알 권리를 강조해버리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5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잘 봐. 보기에서 이제 근거를 찾아서 A를 반박하는 거야. 이제 A가 자 여기 4문단이었어. 4문단.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제 A를 반박할 건데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 기록들 중에는 공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자라고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올해도 이제 선거가 있어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 자, 요거는 공익을 위해서는 디지털 흔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요 보기를 근거로 해서 A를 반박한다면 당연히 뭐야? 공익을 위해서는 이걸 좀 흔적을 남겨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뭐예요? 2번밖에 더 있니? 법적 장치를 통해 이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랬고요. 이제 이런 선지 구성을 잘 보면 사실 답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즉 1번 선지만 보더라도 사회의 투명성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보기와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야. 그치? 도저히 답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역시 잘 톡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푼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이제 숙제를 좀 줄 거야. 이제 숙제를 이제 여러분들 주면 그걸 풀어 오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왜냐면 이 책이 물론 이거 다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좀 추려서 이제 나가긴 할 건데 지금 이제 뭐 이 4주 동안의 이제 내용으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게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거를 위주로 이렇게 이제 보긴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 아직 안 풀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숙제로 꼭 풀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한 세트만 더 풀어서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옆에 7번에서 9번 있죠. 7번에서 9번 요거를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시면 유형은 거의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7번에서 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네. 자, 역시 발표고 뭐 발표지만 어쨌든 이거 글이라고 보면 총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첫 번째 문제 7번 보니까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 이렇게 발문 자체는 조금 달라지지만 결국 물어보는 건 거의 유사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정보의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자, 읽으면서 정보의 출처가 밝혀졌다라는 거 1문단부터 확인되지. 어디 있었어요? 지금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 이런 거는 이 자료들은 다 뭐야? 국토교통부와 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부터 좀 했었지, 그지? 2번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선정의 이유, 바로 첫 문장부터 나오는 거지. 화석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가 바로 2번 선지의 근거가 되는 거야. 맞지? 자, 3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표 마무리. 이거 선지 보는 순간 어디 내용 보라는 얘기야? 마지막 문단 보라는 얘기잖아.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거기 기대감 있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랬지? 그 다음 4번 구체적인 수치 제시, 화재에 대한 관심. 자, 이 문단 보시면 거기 자, 구체적인 수치, 그 다음에 뭐 1문단도 있고요. 36% 어쩌고, 그 다음에 160m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어딜 봐도 유용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난다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이제 묻고 있는데, 거기 자료와 관련해서 이제 기억, 자, 이 문단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3문단에 가보면 이제 니은 디귿 나오잖아. 니은 다음 영상 보시죠 하면서 실험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니까요. 이제 다음 화면 보면 이뿐 아니라 디귿 이해하면 알 수 있듯이 집안의 중앙 천장에는 폐열회수 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는 거. 그러면 이제 1번 봐봐.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패널의 제작 원리를, 패널 얘기가 거기 나오긴 하는데요. 패널 제작 원리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지? 패널 제작 원리가 여기서 무슨 의미에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 이거 설명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지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에 지열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제시했다. 그런데 거기 지열과 관련해서는요, 어차피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 화면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였어. 이 화면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지열을 끌어올, 근데 무슨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열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제시해. 말도 안 되지? 자, 3번 창문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니은의 이와 관련된 실험을, 그치? 이거는 지금 단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야. 딱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랬는데, 요런 거 이제 살짝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거기 외벽이 무척 두껍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 주택보다 5배나 두껍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단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두껍다는 걸, 두꺼운 이유로 이제 단열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는 얘기지, 내구성은 어떤 충격 같은데 견딜 수 있는 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내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얘가 두꺼운 외벽의 모습, 두꺼운 건 단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꺼운 걸 제시해 준 거지, 내구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알고 있다면 이것도 아니구나, 알겠지? 그래서 어휘력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구성이라는 단어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뜻을. 그 다음에 이제 5번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디귿의 폐열, 이게 열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디귿을 제시했니?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청자 1과 2는 이제 읽어 보셨잖아요. 지금 청자 1과 2를 이제 읽어 보셨다면 1번 청자 1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군.
거기. 그렇지. 용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뭐 아쉬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2번 청자 1은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그랬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거기서 엄마한테 에어컨 틀었다고 꾸중 감정 있다 뭐 이러잖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에어컨을 별로 안, 근데 조금 덥다고 막 틀면 엄마한테 혼내지. 그래서 더우면 학원을 오시면 돼요. 학원은 4월달 말이면 더우면 틀어줘. 근데 4월에도 틀 수밖에 없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 젊은 애들이 뿜어내는 이 열기 체온 때문에 날씨가 밖에 조금만 따뜻하면 4월 말에 뭐 5월 초면 다 에어컨 틀어. 집에서 엄마한테 4월달에 에어컨 틀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반응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청자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의문을 스스로 해결. 너무 좋지 스스로 해결하는. 근데 청자 2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요. 얘도 그냥 끝에 아쉬웠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요. 자, 다만 이제 4번 일부 내용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5번 발표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거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답으로 이제 되죠. 알겠지? 예. 자, 그래서 이제 9번까지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숙제를 좀 줄게. 이제 뭐 시간 조금 아직 남긴 했는데 이제 숙제 좀 얘기해주면서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 거기 이제 다음 세트에 10번, 12번 있죠? 10번, 12번 이 세트 한번 좀 풀고요. 그리고 숙제야.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봐. 쭉 넘어가서 25번 나오는 세트 한번 보세요. 25번, 27번. 그다음 그 옆에 28번, 30번. 그 옆에다 이렇게 문항 보고 있는가 표시를 해놔. 표시해놓고 이제 일주일 시간 있으니까 뭐 충분히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31번, 33번도 있고, 그 다음에 34, 36. 34, 36. 이렇게. 그 정도를 일단은. 그래서 요 화작 단독형이라고 지금 이게 이제 이 유형이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봤지만 통합형이라고 해서 이제 화법과 장문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들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집단 대화와 1인 장문 이런 유형 이제 그게 이제 30쪽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독형으로 이제 먼저 가보고 시간이 좀 되면 통합형도 좀 나가면서 통합형에 있는 문제들도 보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다음 주까지도 가겠죠. 그리고 또 이 책이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라고 했고 사실 뭐 그게 그건데 그냥 타이틀만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유형도 뒤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뭐 따지고 보면 뭐 많지 않은데 오늘 빼면 뭐 3주 정도 더 지나갈 텐데 그 정도의 범위에서 그냥 화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유형 잘 익히고 다만 여러분들이 딱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아예 화작을 안 풀어보면 안 된다. 그런 걸로 오늘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이제 그래서 정말 2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이제 숙제 꼭 해오시고요. 알겠죠?